담화 얘기부터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29분짜리 대국민 담화를 통해 저를 탄핵하든 수사하든 당당히 맞설 것이라고 말했고요. 여기에 더해서 저는 마지막 순간까지 국민 여러분과 함께 싸우겠다고 말했는데 이 발언을 두고 사실상 태극기 총동원령 아니냐 이런 평가가 나옵니다. 김준일 평론가님. 네. 굉장히 위험하게 봤어요. 저는 진짜 농담이 아니라 네. 뭐 다른 내용이 어떻고 이게 사실관계가 맞고 안 맞고 그걸 본 게 아니라 대통령의 어떤 발언의 톤이나 뭐 이게 결국은 폭동 선동 혹은 내란 선동죄까지 추가될 수도 있겠구나. 저는 이 정도로 느꼈어요. 내란 선동. 예, 이게 그러니까 예전에 굉장히 비슷한 패턴인데 미국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났잖아요. 2020년 대선 때 트럼프가 네. 바이든하고 붙었을 때 바이든이 이기고 트럼프가 졌잖아요. 트럼프는 내내 선거 기간 동안 유세 기간 동안 내가 지면은 부정선거라고 주장을 했어요. 본인이 이기면 부정선거 아니야. 유세 때부터 유세 때부터 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렇게 딱 이제 본인이 지니까 난리. 그때 얼마나 미국이 엄중했냐면은 웬만한 가게들이 다 셔터 내렸어요. 그때 이게 폭동이 일어날까봐 진짜 하도 그 얘기를 해놔가지고 트럼프가. 그런데 실제 이제 트위터에다가 약간 선동하는 말들을 막 하니까 네. 그때 무장해가지고 총 들고 막 들어갔었잖아요. 그때. 저는 이게 딱 이건 지금 부정선거라는 거예요. 윤석열도 그 주장이잖아요. 지금 맞아요. 많은 네. 부정선거가 있었으니 지금 우파 총동원해라. 이거를 믿는 나는 너희들 편에 쓸 거다. 너희들 다 이번 주에 나 탄핵되는 거 막으러 나와라라는 거의 신호를 준 거죠. 신호를 준 거예요. 함께 싸우겠다 이런 얘기를 함께 한 거죠. 싸우겠다라는 네. 거예요. 국민과 함께 싸우는 게 아니라 국민을 상대로 싸우는 건데 지금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번 토요일 날 정말 걱정된다. 정말 네. 경찰이 정말 잘 막아야 되겠다. 이거. 네. 그럼 태극기 부대가 이거를 믿는 태극기 부대가 있긴 있다는 거잖아요. 뭐 실제로 그런 세력들이 뭐 준동할 수도 있는 뭐. 바탕이 마련되질 가능 생각을 하는데 또 그럼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비상계엄 선포가 대통령이 행사할 수 있는 통치행위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뭐 법리에 들어가기 앞서서 지금 이 윤석열이 본인의 잘못을 좀 깨닫지 못하고 끝까지 결사항전하겠다라는 그 모습 자체가 참 국민들로 하여금 너무나도 큰 절망감을 주는 것 같아요. 이러려고 정말 저런 자를 대통령 뽑았겠나. 그러니까 지지했든 안 했든 뽑았던 사람들조차도 야 이건 정말 너무 심각하다라는 그 자괴감 속으로 국민들을 다 몰아세운 것이고 네. 이제 윤석열이 함께 하겠다라는 그 국민은 계엄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반란이 지금 군사 반란과 내란 상태가 아직도 진행 중이기 때문에 내란에 참여하는 국민과 함께 한편 먹고 모든 국민을 대적해서 싸우겠다는 얘기니까 네. 이거 정말 아까 우리 김준일 평론가님 말씀대로 내란 선동을 지금 직접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너무 심각성을 느꼈고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그 판례 얘기는 이게 지금 뭐 전두환과 박정희를 본인이 상상하면서 이 일을 했다고 저는 보는 건데 우리 판례가 이미 다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전두환 노태우에 대해서 사형을 선고했고 확정 판결까지 났습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통치행위 운운하면서 칼 슈미트의 그 결단주의 과거에 다 이제 폐기된 그 논리를 가져와가지고 본인의 그 나치나 그 여러 가지 과거에 독재자들이 썼던 그 논리를 갖고 와가지고 네. 구국의 결단이라는 그 논리예요. 본인 입장에서 구국이죠. 그래서 저는 이거는 이제 더 이상 이 내란 상태를 놔둘 수 없고 사실은 지난주에 사실 이 내란 상태가 종결되면서 탄핵이 소추 의결됐었어야 되는데 이게 국민의힘의 내란에 동조하는 그 움직임 때문에 한 주 더 진행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앞으로도 어떠한 일도 있어서는 안 되지만 만에 하나 정말 국민들 간에 충돌이 나서 네.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일들이 발생한다면은 저는 이거 국민의힘 책임이 매우 크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절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저도 이번 토요일에 정말 국민들께서 이제 성숙하게 우리가 다 집회를 할 것이고 일부 그렇게 극렬 세력들이 나온다면은 전 경찰이 조기에 진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니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상 내란 행위인 계엄 선포에 대해 가지고 고도의 정치적인 판단이라는 주장을 하면서 어떤 근거를 들었냐면은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가 예를 들면 사면권 행사라든가 외교권 행사 같은 대통령 고유의 권한이어서 사법심사 대상이 아니라 엉뚱한 논리를 들고 나왔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그거는 이미 다 1997년 4월 17일에 다 깨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YS가 김영삼 대통령이 정권을 잡은 다음에 검찰에서 처음에 이제 그 반란 수계 전두환 노태우 등등등을 해서 이제 수사를 했는데 그때 1995년에 검찰의 불기소를 결정하면서 네. 나온 논리가 그 유명한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하지 않는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국민들이 불같이 일어나니까 특검을 갖고
특검에서 이제 법정에 세워졌고 기소를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논리를 했는데 그때 신군부 전두환이 주장했던 게 이거는 통치행위다. 윤석열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때 그러니까 윤석열은 전두환을 꿈꿨구나 정말로 이생 12.12 사태 그리고 지금 보면은 이번 그 내란이 굉장히 10월 유신하고 12.12 사태하고 여기저기서 조금씩 네. 베껴와가지고 지금 뭔가를 이제 했다라는 게 많이 보이잖아요. 그리고 2017년 이제 기무사 이제 문건까지 그렇죠. 포함해서 네. 이거를 다 이제 참고를 한 걸로 보이고, 그러니까 이미 그래서 거기에서 그 대법원 판례에서 헌법기관을, 그러니까 헌법에 이제 명시된 국가기관을 불능으로 만들면은 그거는 내란이라고 이미 이제 이거는 네. 이제 법으로 위법이고 내란이라고 이미 이제 판결이 나왔습니다. 판례가 그러니까요. 대법원 판례가 네.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개소리예요. 개소리예요. 말 그대로. 네. 아니 근데 이게 저는 더 심각하다고 보는 게 박정희와 전두환은 총칼을 앞세워서 쿠데타로 집권을 했기 때문에 반란이죠. 집권을 쿠데타로 했고 그게 군사 반란으로 처리가 된 거거든요. 근데 윤석열은 더 심각한 게 민주적으로 합법적으로 뽑혔어요. 그러니까 국민들의 합법적인 권한을 가지고 친위 쿠데타를 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민주주의를 완전히 무력화시킨 거예요. 음. 아니 지가 총이 있습니까 칼이 있습니까? 집권할 때부터 국민들에게 표를 받아가지고 된 인간이 그걸 가지고 국민을 뒤통수 치면서 친위 쿠데타를 한 거거든요. 전 이거 비난 가능성이 더 높다고 봅니다. 우리의 민주주의를 본인의 대통령직에 간 그 절차 자체를 완전히 싸그리 무너뜨린 사람이에요. 저 이거 어떻게 용납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누가 봐도 위법 위헌정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럼 너 왜 그렇게 한 거야 물었더니 거기에는 답이 오늘 나왔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선관위 장학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했냐면 작년 하반기 선관위를 비롯한 헌법기관들과 정부기관에 대해 북한의 해킹 공격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저는 이번에 국방부 장관에게 선관위 전산 시스템을 점검하도록 지시한 것이다. 뭐야 이거 아니 지금. 계엄군이 네. 점검 뭐 가스 점검 나갑니까? 가스 검침 나가요? 뭐 인구 조사 나가는 거예요? 뭐예요 지금? 표현이 너무 웃기. 점검하라고 했대. 그러니까 계엄군이 이게. 가서 점검해요. 선관위 가가지고 어이가 없는 얘기고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부정선거는 이미 선관위가 지금 잘 입장은 냈더라고요. 제가 주장했던 그 논리랑 비슷한데 맞아요. 아니 부정선거를 주장하면 논리 일관성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2020년도 4.15 선거도 부정선거. 이거 이제 황교안이 주장차 맞아요, 옮긴 네. 겁니다. 2024년 4.10 총선도 부정선거. 근데 공교롭게도 그 부정선거 둘 사이에 2022년도 3월에는 본인 선거 승리. 그렇죠. 또 2022년 6월에는 지방선거 승리. 맞아요. 두 개가 껴 있어요. 맞아요. 아니 그러면은 선거 조작을 했던 그 부정선거론자들이 지금 선관위를 장악하고 다 지금 조작을 다 했다는 거예요. 근데 왜 자기 선거는 이깁니까? 아니 그러니까 선관위도 오늘 입장을 그 내놨는데요. 입장을 그대로 냈어요, 선관위가. 부정선거에 대한 강한 의심으로 인한 의혹 제기는 자신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선거관리 시스템에 대한 자기 부정과 다름없다 이런 입장. 아니 전두엽이 고장난 거 아니고서 어떻게 그런 논리를 만듭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더니 이자들의 논리가 그거예요. 윤석열 선거도 조작이 있었는데 10%로 이길 거를 덜 이겼다란 얘기예요. 아 이놈들아 그러면은 차라리 이기게 조작을 하지 왜 덜 이기게 지게 조작을 합니까? 명태균도 이기게 조작하는데 앞뒤가 하나도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전두엽이 고장나도 확실히 고장이 났다. 아니 그리고 그 외부 라는 생각이 국가의 듭니다. 해킹을 주장을 하는데 선관위 같은 경우 서버 같은 경우 폐쇄망이어가지고 맞아요. 인터넷 연결이 안 돼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내부로 들어가야 돼요. 내부로 잠입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비밀번호를 뭐 이제 그거를 이제 로그인을 해야 되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내부에 들어간 흔적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만약에 침입 정말로 흔적이. 침입 네. 흔적이 있지 않으면은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뭐 다른 것 떠나서 북한이 뭐 전 세계에서 해킹 제일 잘한다고 해서 별거 다 해킹하잖아요. 대법원도 해킹하고 뭐 무슨 뭐 모도 맞아요. 해킹하고 네. 다 해킹했잖아요. 그러면 그때마다 쿠데타 일으킵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뭐 이거를 우리가 그러니까 진지하게 뭐를 분석을 하는 게 참 웃기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이게. 네. 아니 그러니까 이런 관련된 문답을 하다가 오늘 육선의 조경태 의원이 기자들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뭐라 그랬어요? 윤석열 그분 이야기는 하지 마세요. 이제 윤석열 씨라고 하겠다 그러더라고요. 아, 부정선 조경태. 관련된 질문을 받는 과정에서 본인도 너무너무 여당 의원이 봐도 황당하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조경태 부류와 네. 또 표결에 안 했던 김재섭 의원과 또 한동훈 대표는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그럼요. 있으니까 그냥 조용히 가서 탄핵 표결 찬성 찍고요. 정계를 떠나세요. 그렇죠. 아니 정확합니다. 내란이 발발했는데 그걸 본인들이 위헌이라고 쿠데타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한동훈 대표가 보였던 태도, 조경태 네. 의원이 보였던 태도를 한번 보세요. 자기한테 유리하면은 내란이 아니라고 하는 거고 불리하면은 또 내란이 자기 유불리에 따라서 내란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동훈 대표가 한독수와의 그 권력 나눠먹기 네. 그게 성공했으면 이거 내란으로 규정 안 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 기도가 무산되니까 또 이제 와서 내란이다. 흥분해가지고 또 탄핵하겠다. 제가 결과값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그 부분은 제가 평가를 하겠습니다만은 네. 과정도 중요한 겁니다. 국민들이 다 봤어요. 여기까지 오기까지가. 네, 아니 네. 내란이 일어나가지고 저를 포함해서 많은 시민들이 몰려가서 계엄군을 몸으로 막았는데 본인들이 이제 와가지고는 내란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이제 와서는 본인들이 권력 못 먹으니까 내란이야. 탄핵 네. 찬성하겠어. 저는 더 이상 정치라는 게 뭔가 저는 근본적인 걸 국민들이 묻고 있다고 봅니다. 자신의 유불리에 따라 가지고 상황에 대한 규정을 오락가락 바꿔서 규정하는 거는 네. 그걸 기회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기회주의 태세 국민들이 다 봤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마지막 결단의 시간에 탄핵에 표결하겠다라고 하는 제가 그 마음까지 폄훼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만은 담담하게 찬성 찍고 네. 예, 탄핵에 찬성하시고 전 정계를 다 떠나야 될 사람들이다. 맞아. 저는 해산 대상에는 권성동이나 그자들이나 저는 똑같다고 저는 네. 봅니다. 그 선관위에 대한 침탈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부정선거를 들어 설명을 했던 것이고 국회를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들이 더 황당합니다. 김준일 평론가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러니까 뭐 다 거짓말이에요. 다 사실관계. 거짓말이에요. 물론 이제 최종적으로 이게 사실 확인이 돼야 되겠지만은 네. 나는 이번 비상계엄을 준비하면서 오로지 국방장관하고만 그러니까요. 논의를 예. 했다라고 하는데 뭐 여인년 방첩사령관이 며칠 전에 뭐 윤 대통령이 어제군요. 사석에서 계엄을 말한 적이 있다라고 진술했고 그게 논의인지는 모르겠으나 네. 여러 정황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뭐 그것도 그러고 질서에 유지한 소수의 병력만 투입했다라고 하는데 계엄군으로 동원된 병력이 지금 얼마인지도 모르겠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밖에도 예. 많이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물론 네. 이제 전두환 만큼은 동원할 상황이 아니었던 거지, 솔직히. 그러니까 군에서 이제 하나회를 중심으로 뿌리까지 박혀 있는 사람들이 이제는 그런 시대가 아니니까 하지만 네. 본인이 긁어 모을 수 있는 거 최소한 1,000명은 넘는 것 같은데 국회의원보다 훨씬 많은 숫자를 동원을 했고 네. 그리고 무장은 안 했다라고 또 주장을 했는데 지금 뭐 최소한 병사들이 무장을 하지는 않았지만은 그 지휘관들이 이미 실탄을 가져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맞아요. 나눠주지는 네. 도저히가 사고 날까봐 안 나눠준 거고. 음. 그렇죠. 국회를 해산시키거나 기능을 마비시키려고 한 게 아니라 질서 유지를 한 거라고 네. 하는데 지금 지가 전화해가지고 다 끌어내라고 했잖아요. 체포하라고 했다며요. 체포하라고 예. 이름까지 저기 이거 국정원 1차장한테는 이름까지 다 불러주고 경찰청장한테 네. 이름 불러주고 특전사령관한테 끌어내라고 여러 차례 얘기를 하고. 그리고 뭐 국무회의에 알렸다라는 것도 이것도 지금 과정이 지금 보니까 다 안 나. 5분도 안 되고. 그렇죠. 그리고 이게 정확하게 심의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반론을 듣지도 않고 회의록도 끝난지도 없고. 몰라. 이게 종료가 됐는지도 모르는데 그 뭐 송미령 장관에 따르면 종료가 됐는지도 모르겠는데 저기서 발표하고 있더라. 그러니까 방송 보고 놀랐다는 거 아닙니까? 국무회의가 아직 네. 끝났다고 자기는 생각도 안 했는데 네. 가서 발표하고 가서 선고래 이제 국회에 알리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거는 다 절차적으로 다 불법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그러니까 하나하나 팩트 체크하는 게 이제 무슨 의미가 있다 계속 그렇죠. 얘기하지만은 그렇죠. 다 네. 거짓말이에요. 다 거짓말. 송미령 근데 장관. 그 거짓말을 하면서 눈 하나 깜빡 안 하면서 거짓말하는 게 너무 경악스러운 맞아요. 거예요. 윤석열이라는 자에 대해서 저는 그 참수 작전 사실상 동원한 거거든요. HID 부대라든지 뭐 저격 부대 707 다 들어간 거고. 특수부대들이 왔기 예, 때문에. 실탄만 안 썼다 뿐이지 이미 다 참수 작전에 들어갔다니까요. 근데 그 결과가 실패한 거죠. 그러니까 전 이 부분을 밝혀야 될 것이고 또 하나는 본인의 군을 동원한 시간이 매우 짧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 내란죄인데 강도보다 살인 강도보다 훨씬 강한 범죄거든요. 강도 살인보다 네. 강도가 칼을 10분을 들든 1시간을 들든 3시간 들든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1분이라도 칼 들고 들이대면은 강도 살인이에요. 그렇죠. 네. 근데 내란을 저지르고 총칼을 국민들한테 겨눈 자가 그 시간이 1시간 반이니까 봐달라는 거에 뭐예요? 정확히 이렇게 이해할 수가 얘기했습니다. 없고 또 하나는 질서 있는 퇴진 운운하는데 우리 집에 강도가 들어왔습니다. 강도에게 설득해가지고 질서 있게 나가주십시오. 가능합니까? 그러니까요. 강도에게 질서 있게 나가달라고요. 가능하냐고요. 한덕수 한동훈이 서가지고 질서 있게 나가세요. 예.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윤석열이라는 자가 미쳐도 단단히 미쳤다. 이 변명도 거짓말. 근데 거짓말하면서도 눈 하나 깜짝 안 하면서 눈 동그랗게 뜨고 거짓말하는 그 모습이 너무 경악스러웠다. 같은 인간인 게 부끄럽습니다. 정말로. 2시간짜리 내란이 어디 있습니까? 어딨냐고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입으로 얘기를 하고 그 와중에 국회 진짜 장악을 하고 그러려고 했으면은 주말에 했을 것이다. 이런 평일 아니고 주말에 했을 거다. 자기 범죄 계획을 실토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리고 국회 건물에 대해서 단전 단수 조치도 취했는데 그것도 안 했고 그러니까 고려만 내가 했었나 방송 봐요. 송출도 제한 안 했어. 그러니까 이거는 합법적인 계엄이야. 아니 지가 뭘 한다고 유튜브를 끊습니까? 지가 뭘 한다고 어떻게 그러니까요. 끊어요?
아니 하나하나 이게 해명 자체가 이런 주먹구구도 아니고 정말로 말도 안 되는 해명을 대통령이 29분 동안 낭독하도록 우리 참모들이 옆에 도대체 뭐 하는 겁니까 도대체? 참 그게 그러니까 참모들은 도대체 뭐 하는지 모르겠고 제 에피소드 제가 지난주에 여기서 얘기를 했나 안 했나 모르겠는데 네. 그 서정욱 변호사한테 들은 얘기라고 김건희 여사가 계엄 해제된 직후에 얼마 네. 안 있어서 이제 서정욱 변호사랑 전화를 했는데 물론 서정욱 변호사는 이거를 완벽하게 부인하고 있어요. 부인하고 있어요 지금. 근데 네. 제가 이제 서정욱 변호사랑 같이 지난주에 KBS 라디오 갔다 한 다음에 엘리베이터 앞에서 얘기하다가 들은 거예요. 네. 아, 그런데 서정욱 변호사 왈 김건희 여사가 한동훈 욕을 그렇게 하더라. 그리고 한동훈과 계엄을 해제한 18명 욕을 그렇게 하더라. 네. 이렇게 얘기를 제가 방송에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이제 골 때리는 게 지금 이거 아니라고 일단 김건희 측에서 난리가 났고 그래서 지금 다 고발하겠다고 지금 아, 그런 그리고 상황이 어제 왔습니까? 그래서 네. 제가 용산 뭐 이제 국민의힘 대변인뿐만 아니라 여러 명한테 전화를 받았어요. 제가 이제 이 얘기를 한 거니까 방송에서. 처음에. 예, 그래서 이런 정황들을 이제 하고 서정욱 변호사가 하는데 나중에 이제 아니라고 부인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까지 다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하는 일이 김건희 심기경호하고 있는 거야 지금. 그러네. 용산에서 이게 지금 뭐지? 파국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에 왔는데도 네. 지금 김건희 여사께서 매우 심기가 불편하시니까 고발 조치 검토하고 이런 거 하고 있는 거니까 이게 완전히 기능이 마비됐어요. 사실 이분들도 얘기 들어보면은 굉장한 자괴감에 지금 빠져 있다. 아니 그렇겠죠. 예, 네. 지금 그래서 그냥 완전 뇌정지 상태예요, 다들. 그러면은 김건희도 어떻게 보면은 계엄 성공하면 어떻게 하지 이 생각도 하고 있었겠네. 그 상황을 김건희가 보면서. 서정구한테 얘기한 걸로 서정구는 뭐 아예 통화도 없었다고 하지만은 나는 계엄은 몰랐다. 하지만은 계엄을 저지시킨 국민의힘 18명과 한동훈한테 굉장히 빡쳤다. 이 얘기를 하잖아. 그러니까 말이 돼 그게? 아니 뭐 익히 알고 있는 것처럼 이재명 대표보다도 한동훈 대표를 더 싫어한다는 게 정설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니 김건희가 네. 옛날에 했던 유명한 말이 있어요. 적은 다 내부에 있다고. 본인이 진보의 오야붕 얘기하면서 적은 다 내부에 있다라고 얘기를 본인이 해놨습니다. 네. 한동훈은 내부자니까 적으로 간주하고 있겠죠. 아니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이 담화하는 와중에 보면은 내라는 자기가 일으켰잖아요. 근데 그 사후적인 해석과 이제 결과를 얘기하는 과정에서 거대 야당 대표의 유죄 선고가 임박하자 대통령의 탄핵을 통해 이를 회피하고 조기 대선을 치르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논리적으로 아무리 이해가 가요? 이해가 안 이게? 되지. 뭔 이게 말인지 집어넣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모르겠다. 네. 진짜 웃긴 게 보수 진영에서 지금 제일 빡쳐 있는 게 뭐냐면은 어떻게 인간이 이렇게 이기적이냐라고 얘기하면서 네가 술 먹을 때 김건희 저거 뭐 했을 때 우리가 다 쉴드 쳐줬는데 그러니까 제일 이 진영에서 싫어하는 게 이재명이잖아요. 보수가 그렇죠, 네. 싫어하는 거. 어떻게 다 죽어가던 이재명을 이렇게 네가 내라는 이렇게 해서 이게 너 오히려. 한조업기를 이렇게 그러니까 해줬냐, 조기 예. 대선을 치르게 되게 이게 누구 때문입니까? 그러니까 솔직히 이거는 네가 삽질해서 그런 거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그러니까 지금 완전히 빡쳤어. 그러니까 보수 입장에서는. 보수 입장에서는 아니 근데 우리가 저도 뭐 법률가지만은 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도 국민 아닙니까? 개인이에요. 그렇죠. 그럼 무죄 추정 원칙은 다 있는 겁니다. 뭐 윤석열조차도 무죄 추정 원칙은 지금 그럼요. 우리 법에서 네.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라면 같은 정치의 상대방이고 윤석열이라는 자가 처음부터 정치를 시작하면서 정치로 풀려고 했었으면은 여기까지 안 왔겠죠. 근데 본인이 집권 내내 야당 죽이기 수사만을 또 했고 그러면서 여기까지 오면서 총선 때 구호도 계속 2조 심판론이었고 지금까지도 비상계엄 전까지만 해도 한동훈이 2조 심판론을 또 유통해서 팔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정치를 정치로서 경쟁하지 않고 본인이 검찰총장 출신인데 사법을 동원해가지고 사실상 이제 죽이란 거 아니냐 이러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정당한 수사 사안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미 그 수사의 의도 자체가 국민들에게 드러났기 때문에 아무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정치를 정치로 풀지 못했던 윤석열의 책임인 것이지 이제 와가지고 이거를 누구 탓을 합니까? 그러니까 저는 참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경쟁을 해서 이길 생각을 해야지 계속 사법적 수단만 동원을 하려고 하니까 이 지경까지 왔고 마지막에는 극단의 계엄까지 동원하면서 본인이 내란 수괴가 돼버린 거예요. 누굴 탓을 합니까? 아니, 결과가 어떨지 모르겠지만 스스로 혼납한 거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지금 상황이. 자멸해버린 거죠. 그 자멸해버린 거야. 자승자박. 골프를 네. 우리가 멘탈 게임이라고 하는데 골프를 치면 그냥 오비를 계속 연거푸 낸 거예요. 멘탈 흔들려가지고. 근데 이제 와서 누구 탓을 합니까? 그러니까 정말 한심하고, 그러니까 저는 특수수사의 대원칙이 뭐겠습니까? 혐의가 있으면 6개월이든 3개월이든 그 안에
털고 네. 없으면 없다고 무혐의로 내주고 그 다음에 정상생활 하게 해줘야지. 뭐 끝나면 10만 원짜리 뭐 했다 그러고 뭐 했다 그러고 그러면서 본인들 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다 무혐의 내주고 이러니 국민들이 누가 윤석열의 검찰을 믿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검찰 해체에 대해서 국민들 여론조사 돌리면은 네. 이제 80, 90% 나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전 자업자들이라 봐요.